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저는 1998년 겨울 일본에서 보름 정도를 지낸 적이 있는데요. 당시 일본 야구를 전혀 몰랐던 저로서는 TV만 틀면 나오는 고교 선수를 보면서 누구길래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수는 바로 1998년 고시엔 최고의 스타로 세이브 라이온스에 입단한 마치자카 다이스케였습니다. 마치자카는 1998년 고시엔 준중결승전에서 17이닝 259완투승, 다음날 준결승전 9원 등판에 이어 그 다음날 결승전에서 노히트 노런으로 일본 고교야구의 슈퍼스타가 됐고, 그 기세를 몰아 프로 첫 해인 1999년 고졸 투수로는 33년 만에 신인왕이 됨은 물론 일본에서 7년 연속 타격왕을 차지하고 2001년 메이저리그로 건너가는 이치로와의 첫 대결에서 3연타석 3진을 잡아내는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2001년 사무라상까지 차지한 마치자카에게 일본 야구계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투수라는 찬사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자카는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합니다. 특히 일본 야구를 잘 아는 바비 발렌타인 감독은 95마일을 던지는 매덕스, 못해도 로이 오스알트라는 말을 함으로써 마치자카의 상품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일본 팬들도 일본 선수들이 유일하게 차지하지 못한 사이영상을 기대하는데요. 일본은 리그 MVP는 2001년 이치로, 월드시리즈 MVP는 2009년 마츠이, 그리고 신인왕은 노모, 사사키 이치로, 오타니가 차지한 바 있습니다. 2006년 시즌 후 치러진 마치자카의 포스팅에서 보스턴은 무려 5,111만 1,111달러 11센트를 적어내고 승리하는데요. 이는 텍사스의 2,800만 달러와 양키스의 3,300만 달러, 매츠의 3,800만 달러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으로 이치로의 1,312만 달러보다 무려 4,000만 달러 가까이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2003년 보스턴의 단장이 되자마자 치른 호세 콘트레라스 영입전에서 패했던 앱스타인은 이로써 그 복수를 한 셈이 됐습니다. 재밌는 건 이로 인해 마치자카를 놓치게 된 양키스가 이가와에게 2,600만 달러 포스팅 포함 4,600만 달러의 돈을 썼다는 겁니다. 이가와는 양키스에서 2승 4패 6.66과 마이너리그 36승을 따내고 돌아갑니다. 매츠는 마치자카와 이가와 포스팅에서 모두 2위를 함으로써 지고도 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치자카 영입에 실패한 텍사스는 5년 후인 2012년 다르비슈 영입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스턴이 1억 300만 달러를 쓴 마치자카는 보스턴의 승리 기여도 9.1, 텍사스가 1억 1170만 달러를 쓴 다르비슈는 텍사스의 승리 기여도 18.5를 올려주고 윌리 카룬을 남겨주고 떠나게 됐으니 텍사스의 다르비슈 영입이 월등히 성공적이었던 겁니다. 1억 달러 계약을 요구한 보라스와의 협상을 통해 6년 5,200만 달러를 주게 된 보스턴은 마치자카가 외롭지 말라고 좌한세더맨 오카지마 히데키를 2년 250만 달러 계약으로 영입하는데요. 이 계약이 의외로 쏠쏠했던 게 오카지마가 첫 해 기록한 승리기여도 2.9는 마치자카의 4.0과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마치자카가 미국에 상륙하자 메이저리그는 다시 한번 난리가 납니다. ESPN은 마치자카의 이름인 다이스케를 변형해 다이스케이라는 별명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2012년 다르비슈가 진출할 때는 마치자카보다 더 좋은 투수라는 의미로 다이스케이 2.0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투수에게는 탈삼진을 뜻하는 K가 들어가는 별명이 최고라 할 수 있는데요. 드와이트 구든이 닥터 K, 캐리 우드가 키드 K,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가 K로드로 불린 바 있습니다. 메이저리그가 마치자카에게 열광한 건 마치자카가 포심, 투심, 커터, 슬라이더, 커브, 서클 체인저, 포크볼 정말 다양한 구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는데요. 마치자카는 자이로볼을 던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치자카의 다양한 레퍼토리는 제구 불안 때문에 빛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일본에서 7일에 한 번씩 등판했던 마치자카는 메이저리그의 4일 휴식 등판에 끝까지 적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자카는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메이저리그 투수들은 왜 완투를 하지 않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일본에서 완투율이 38%에 달했던 마치자카는 미국에서 132선발 1완투를 기록하고 나서 그 이유를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마치자카는 클리브랜드와의 시범 경기에서 5와 3분의 2이닝 1피안타 7삼진을 기록한 후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테리 프랑코나 감독은 그렇다면 우리는 대단히 행복한 시즌을 보낼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마치자카의 첫 해 성적은 32경기 15승 12패 4.40으로 4.40의 평균 자책점은 리그 평균인 4.50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데뷔전에서 캔자스시티를 상대로 7이닝 10K 1실점 승리를 따낸 마치 작가는 두 번째 경기이자 홈 데뷔전에서 펠릭스 에르난데스를 만나는데요. 이 경기에서 마치 작가는 95마일을 계속 찍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킹은 계속해서 100마일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ESPN이 스피드건에 장난질을 한 거였는데요. 마치 작가의 첫해 평균 구속은 91.9마일로 마치 작가의 패스트볼은 메이저리그에서 엘리트 피치가 아님이 확인됩니다. 생각해보면 당시 마치 작가의 패스트볼은 높은 코스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시는 어퍼스윙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치 작가의 패스트볼은 쉽게 공략당했습니다. 2007년 마치 작가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보스턴은 큰 성공을 거두는데요. 물론 밤비노의 저주를 깬 건 2004년이었지만 2004년이 와일드카드 진출이었던 반면 2007년에는 지구 우승에 성공함으로써 처음으로 정규 시즌에서도 양키스를 제치고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하게 됩니다. 프랑코나 감독의 전략에 따라 커트 실링 대신 2선발로 포스트 시즌을 시작한 마치 작가는 첫 두 경기에서 부진했지만 보스턴이 1승 3패 후 3연승으로 승리한 ALCS에서 7차전 5이닝 2실점 승리, 그리고 월드시리즈 3차전 5와 3분의 1이닝 2실점 승리로 보스턴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기여합니다. 이듬해인 2008년 마치 작가는 리그 최다 볼넷을 허용하는 등 제구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29경기에서 18승 3패 2.90을 기록함으로써 클리프리와 로이 할러데이에 이은 평균자책점 2위, 리와 할러데이,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에 이은 사이영 투표 4위를 합니다. 당시 한 세이버 매트리션은 마치 작가의 승패에는 운이 크게 작용했다며 만약 평균적인 운이었다면 마치 작가는 18승 3패가 아니라 17승 12패를 기록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WHIP가 1.32로 좋지 않았던 마치 작가는 평균자책점이 2.90이었던 반면 수비 무관 평균자책점인 FIP는 4.03, 구장이 반영된 XFIP는 4.67에 달했습니다. 어쨌든 일본 투수가 데뷔 시즌보다 더 좋은 2년차 시즌을 만들어낸 건 이례적이었습니다. 문제는 노모, 이라부, 이시이, 요시이 등 일본 투수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3년차 시즌에 망했다는 건데요. 아니나 다를까 마치 작가는 2009년 3년차 시즌에 12경기 4승 6패 5.76을 기록하고 추락합니다. 하지만 마치 작가의 추락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WBC 출전이었습니다. 마치 작가는 1월 초 개인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내전근 부상을 당하는데요. 내전근은 마치 작가가 자신의 피칭 메카닉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위로 마치 작가는 내전근을 단련하려고 새로운 훈련법을 도입한 게 오히려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는데요. 마치 작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WBC 출전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3승을 거둬 2006년 1회대에 이어 2년 연속 대회 MVP가 됩니다. 하지만 마치 작가는 상체로만 공을 던지다 치명적인 어깨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보스턴 구단은 당연히 격노하는데요. 그때까지 봐주던 모든 예외를 취소하고 구단 훈련법에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롱토스와 불펜 피칭을 같은 날 해오던 마치 작가의 루틴을 금지시킨 건데요. 이는 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마치 작가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메이저리그식으로 훈련하니 어깨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불만을 이야기하고 이를 들은 프랑코나 감독이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줬더니 부상을 당한 게 아니냐고 하면서 양측의 관계는 심각하게 악화되고 맙니다. 2011년 토미존 수술을 받기도 한 마치 작가는 결국 계약 기간의 나머지 4년간 17승 22패 5.53, 승리 기여도 마이너스 0.1에 그쳤고 매치에서 2년을 더 뛴 후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치 작가가 메이저리그에서 실패한 건 일본의 광활한 스트라이크 존으로 인해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제구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마치 작가의 9이닝당 탈삼진 수가 첫해 8.8개에서 8.3개, 8.2개, 7.8개, 6.3개로 계속해서 낮아지게 된 건 마치 작가의 날리는 패스트볼에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적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마치 작가가 일본에서 너무 많은 공을 던진 거였습니다. 마치 작가는 노모를 제외하면 미국에 진출한 그 어떤 일본 투수보다도 심한 혹사를 하고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이닝으로만 따지면 노모가 5년간 1051이닝, 마치 작가가 8년간 1402이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국심에 참가한 WBC가 몸 상태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키게 됩니다. 2014년 매치 불펜에서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치 작가는 2015년 3년 12억엔이라는 파격적인 계약으로 소프트뱅크에 입단합니다.
그리고 마치 작가는 계약 기간 3년간 한 경기 1이닝 5실점 2자책에 그침으로써 일본 프로야구 역사상 최악의 먹튀가 됩니다. 39세 시즌인 올해 세이브에 복귀한 마치 작가는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데요. 일본 야구 통산 116승과 메이저리그 56승으로 200승을 채워야 들어가는 명구의 가입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반면 노무는 일본 78승, 메이저리그 123승, 총 201승으로 명구의 회원이 됐습니다. 일본 프로야구의 괴물투수였지만 메이저리그에서 실망스러운 마치 작가에 대해 한국에서는 육수작가라는 별명이 탄생하는데요. 지나고 나니 실패해서 고소하다기보다는 건강한 몸으로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역시 관리받지 못하고 간 류현진 선수가 더 대단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본격 메이저리그 역사 탐구 방송 김영준의 야구야구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